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. 오늘도 정몽순 노무사님 모시고 매일 노동 뉴스에 난 특별한 그 기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기사 제목이 건설 시공 주도하면 발주자 아닌 도급인 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온 그 좀 의미 있는 판결 같은데 한번 배경 설명을 해주시죠. 예, 안녕하십니까.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.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건설회사가 그 발주자하고 그 시공을 한 도급 회사가 있는데 공사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도급 회사가 책임을 지고 발주자는 사실 책임을 안 지는데, 이번 사건은 그 발주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. 이런 판결을 받은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가 하면은 2020년 6월 달에 인천 항만공사에서 항만공사를 하던 직원이 그 공사 중에 떨어져서 낙하해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사건에서 그 실제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그 도급 회사가 질 건지 발주자 회사가 질 건지 굉장히 많이 다툼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 1심에서는 이 발주자가 실질적인 지배 관리를 했고, 거기에 그 도급으로 들어온 회사는 그 실질적으로 부분 공사만 했지 전체적인 그 관리 감독을 발주자가 했다. 해서 이제 그 책임을 진 거고. 그런데 20원 고등법원에서는 건설공사법에 보면은 그 업무를 도급을 받은 그 회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다 이렇게 봐가지고 무혐의를 처분을 했습니다. 근데 이번에 나온 그 대법원 판결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도급인이 업무를 다 도급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사고는 도급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, 이 인천 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항만공사의 그 주 목적이 주로 항만에 대한 그런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거고, 여기 와서 건설해준 회사는 그 부분을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지배력이 실제적으로 항만공사에 있는 거지, 원래 발주사는 책임을 안 지지만은 그 도급 회사가 어떤 그런 게 충분히 어떤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제 지시를 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그 발주자 책임까지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은 그 발주자 사장이 돼야 된다, 이런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럼 발주자 그러니까 그 항만공사 인천 항만공사의 발주자 대표가 이제 책임지는 그런 결과가 났는데, 이것이 그러니까 뭐 어떤 법에 근거로 해서 그런 판결이 난 거죠? 예, 이 사건이 2020년 6월 달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달에 발효돼 가지고 3년이 발효된 2024년 1월 달부터 전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인 이상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은 그 CEO를 처벌하는 그런 법입니다. 그래서 그것도 법의 형량이 높아가지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어떤 벌금에 처한다, 이런 내용입니다. 근데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기 전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실질적인 사용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좀 현 중대재해처벌법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크게 처벌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.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사에 대해서 발주자는 책임이 없고, 그것을 도급을 받아서 일하다 사고 났으면 도급 회사가 책임지는 게 원칙인데, 이 본 사건에서는 그 실질적인 공사에 대한 지배 관리를 했고, 실질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했고, 또 그 공사 기간을 맞춘다든지 이런 부분을 그 도급 회사가 한 게 아니고 발주자가 했기 때문에 발주자도 어떤 사용자로서 책임을 물린 특별한 그런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어디 도급인이 주로 책임졌다면, 이번에 이제 발주자가 책임이 졌다 한다, 그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떤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원래 건설이라는 게 우리 강남노법인에서 이제 우리는 노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
그 우리 이 건물에 그 간판을 대형 간판을 설치했습니다. 이 간판 설치에다가 사고가 나면은 저희가 발주자가 도급을 준 그 도급 회사가 그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원칙입니다. 그런데 이 항만공사는 그 항만공사 관리 자체가 어떤 발주자로서의 역할이지만 또 실질적으로 공사를 주관하고 관리하고 또 어떤 지배한 그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발주자도 그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좀 그런 판단입니다. 그래서 대부분 판단은 실질적인 근로관계나 실질적인 구속관계를 가지고 판단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그 판결을 그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이런 위험한 공사 같은 경우는 발주자장으로서는 사실 본인이 잘못 모르는 어떤 분야라든지 좀 위험한 그런 그 도구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어디 외주를 주든지 그게 좀 더 안전하겠는데요?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예, 근데 이제 좀 약간 그런 것보다는 이제 여기 그 어떤 당연히 공사를 발주할 때는 발주자하고 도급인이 딱딱 정해집니다.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 업무 자체를 이제 그 발주를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도급인이 그냥 공사가 어떻게 되든지 알아서 처리하고 그 결과물만 받으면 된다 하면은 실질적인 도급 관계가 되고 어떤 발주자하고 그 업무를 수입한 수임인 또는 더 도급 사업자가 이제 하나의 어떤 책임 주체가 됩니다. 근데 이번 그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판례에서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그 공사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회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다 이런 판결을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 그 사건 관련해서 혹시 뭐 추가로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신가요? 그래서 이제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한 사람 이상 사망하게 되면은 그 CEO가 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그 10억 원 이하의 어떤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모든 회사들이 그 어떤 CEO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있는데 어떤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어떤 사업주가 안전 보건 의무를 다하여도 사고 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사건을 볼 때 그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